표현이 맞을 그렇습니까? 정도예요. 예, 완전히 뭐 긴장도 있었고 네. 돌발 변수도 있었고 또 우리 일행이 이제 워싱턴에서 수시로 대책 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매우 뜨거운 언론의 환영 네. 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환영이라기보다 새벽에 오셨는데 참 피곤한 질문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정인 특보의 그 기자 간담회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네.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갔었는데 이렇게 발언이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논란이 될 거라고 아주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네. 마치 그 발언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시한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도하는 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문정인 특보의 발언 적절한가 뭐 이런 정도는 네. 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문정인 특보 발언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발언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관망세에 있던 언론이 월요일자 조간부터 일제히 그렇죠. 이게 이제 한미동맹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이렇게 아침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을 때 네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네. 뭔가 주된 어떤 그 의제로 이 문제가 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엄중 뭐 경고하기로 경고했다, 했다. 이런 표현이 뭐 이게 나왔어요. 청와대 그 발표가 그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나오기까지 매우 네. 긴박하게 월요일 날 짧은 기간에 청와대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중 경고 이게 사실은 경고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약간 발언을 자제해달라, 수위를 조절해달라 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경고했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굉장히 국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네. 예, 보수 언론을 의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사고가 충돌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발언은 외교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 이게 절박한 상황 아니냐. 네. 특히 미국도 굉장히 지금 상황을 급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접근법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접근법, 또 적극적이고 좀 파격적인 네. 이러면서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증이 심해진 와중에 네. 미국 정부의 어떤 하나의 신선한 대안 제시라고도 볼 수 있고 선명한 비전 제시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발언은 개인 학자로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를 설계한 책임자로서 네. 상당히 무게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청와대, 예컨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교관들 위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교관들의 사고방식은 동tin하지 않게 양국 조용히. 관계를 원만히 이 메이크업을 잘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저는 그 외교는 화장술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날것의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 외교관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고의 어떤 충돌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런 외교를 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갈 때냐,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여는 게 중요하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다소간에 네. 엇박자를 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기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문정인 특보가 정확히 대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건 뭐 조언자로서 혹은 뭐 학자로서의 소신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특보라는 모자를 쓰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 하나, 그러니까 어떤 위치, 그러니까 특보라는 위치에서 한 켠에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옵션을 갖고 있지만 이거 너무 미리 소위 말하는 카드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것을 조금 비공식적으로라도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할 얘기들을 저렇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개적으로 한 것이 어떤 방식상 시기상 맞았는가. 이 두 가지 논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어떤 그 트럼프 정부의 정말 큰 기술 하나 숨겨놓은 비책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건 아마 따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개봉 박두입니까? 예, 개봉 박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과거에 이제 그 미 외교협회에서 네. 내놓은 작년에 내놨나요? 올해 초인가 정확치는 않은데 대북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네, 네, 보고서에 네. 다 수록된 있었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공방을 주고받던 주제예요. 예컨대 뭐 한미연합훈련 축소, 네. 전략자산 전개 축소 완화 이런 발언들도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부분 했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네. 북한 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해서 2단계 북핵 접근법을 네, 하겠다. 네. 아니 이거 얼마든지 그동안 많이 나온 얘기고 또 북미 대화와 별개로 네. 남북 대화가 우선 추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네. 이것도 문특보가 얘기하니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언론이 월요일 날 조간부터 해서 이 워싱턴 현지 특파원이 아니라 서울의 데스크가 네. 일종의 마사지라고 하죠. 네, 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판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팩트들을 편집을 다시 해버리니까 마치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언제입니까? 1922년이었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팀 스프리트 훈련 92년. 92년 네. 예. 92년에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한 2달 동안인가 중단을 했고 당시 이제 핵 사찰을 받는 그 대가로 서로 이제 주고받기가 잠깐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정인 특보 얘기를 듣다 보면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우리는 또 중단도 아니고 축소라는 단어를 했기 때문에 결이 다르고 그래서 과거에 이러저러한 옵션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제안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조금 전 저희 패널들과 논의 과정에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고 이미 그 당시에 북한과 지금 북한의 핵 어떤 기술력 뭐 미사일 기술력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말했던 것처럼 2010년 그 천안함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상황에 변경이 있고 지금 대북 압박 전선이 약간의 변경이라도 있고 기존의 대북 정책의 변화의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 자체를 위기라고 보는 네. 아주 고정관념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92년에도 2달을 중단한 게 아니라 1년을 중단하고 그 1년이었어요. 이상도 중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레임덕에 빠진 노태우 대통령 말기에 대통령에게 항명하듯이 군부가 뒤집어 엎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또 94년에 이어진 네, 거고요. 네. 어떤 그런 과정을 반추해 봤을 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이나 전략 자산 전개는 그때 같이 뭐 일거에 중단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네, 네.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북한이 핵 동결한다는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협의한다는 전제입니다. 네. 한국 일방적으로 또 미국 일방적으로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협의하에 하자는 얘기고. 세 번째는 중단이 아니라 축소 내지 완화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정도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92년보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런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주장하고 네. 더군다나 세 개의 전제 조건이 있고 네. 마지막으로 플러스 알파 하나의 또 다른 보완 전제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개인 의견이라 그랬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네 가지를 다 대통령 특보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학자의 개인 의견이라고까지 하고 얘기한 걸 뭐 윽박지르고 두들겨 패고 뭐 이제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식의 어떤 그 얄팍한 전문성으로 네. 해보지도 않고 네. 시도해보지도 않고 또 북한하고의 어떤 그 대화 협력을 하면은 마치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네. 이런 걸 갖다가 그냥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우리의 신호,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고 또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합리적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조금 더 협의하고 수렴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자는 기본 취지인데 그러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빼면은 뭐 대화도 하자는 안 돼. 거냐. 네. 또 뭐 우리 연합훈련 전략자산 안 돼.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과거하고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문제는 북한 핵 문제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우리 편입니까? 북한 편이에요. 지금 미국을 때리는 ICBM 개발 임박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발언도 굉장히 부각이 됐죠. 문정인 특보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 깨지면 동맹이 아니다. 이 발언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아니 그 사드 문제는 제가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오피니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한심합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 문제, 또 보고 누락 문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사드를 갖다가 뭐 철회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거냐, 네. 장꾀를 부리는 거냐.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사드 문제로 미국하고 신의를 깨서는 안 된다, 동맹의 균열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조차 이 문제의 적법성, 절차, 그다음에 네. 비정상적인 거를 제대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오피니언들의 그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아니 뭘 제대로나 알고 좀 얘기를 해라. 네네. 자, 작년에 사드 문제를 한미 간에 합의할 때 뭐라 그랬냐? 올해 12월까지 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만 관리했어도 이런 역풍 안 불었다.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됐느냐? 12월에 올해 배치하기로 한 걸 올해 7, 8월로 앞당겼어요. 그러다가 대선이 더 빨라지니까 네. 이번에는 한 번 더 앞당겨서 4월에 들어온 겁니다. 네네. 그러면 4월에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아니 뭐 사드 그 발사대 그 진지도 구축 안 해가지고 저기 야지에다가 한 삽 뜨지도 못한 공사가 아예 착수도 못했는데 들어올라니까 비정상으로 알루미늄 패드 깔아 대충 배치했고 네. 레이더가 그 고성능 레이더인데 네. 고압 전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못 넣어줘가지고 네. 지금 발전기 돌리고 있습니다. 전압이 불안전하니까 그걸로 레이더가 가동 안 되니까 저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할 때 가동된다는 레이더 가동도 안 됐어요. 네.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런 배치는 반대할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과속사고를 내느라고 교통법규를 무수히 많이 위반했어요. 네. 그게 환경영향평가 같은 네네. 겁니다. 또 어떤 국회 공론화 과정입니다. 아니 이런 걸 다 주민 설명회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하기로 한 것들을 전부 다 빼먹고 갓길로 주행하다가 사고 내버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러면은 어차피 정상적인 배치도 아닌 거를 재검토해서 시간을 갖는 게 왜 나쁩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한 건 그거예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로 해서 그 전략 자산을 비전략적으로 써먹으면 미국한테 무슨 득이 되냐. 네. 문재인 정부에 시간을 줘라. 네. 시간을 좀 줘서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아니 그걸 안 주고 여차하면은 그래 기분 나빠 사드 빼겠다는데 그다음에 또 상원 의원이 사드 빼겠다 그랬더니 한술 더 떠서 저희가 미국 갈 때 그 스콧 스나이더라는 네. 그 한반도 전문가는 전문가 있죠. 네. 사드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빼겠다고 할 것이다. 네. 그랬었죠. 참 가짜 뉴스도 제가 이런 가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그동안에 전 정부하고 그 무슨 논의를 했는지 몰라도 네. 완전히 이 전략 무기를 비전략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네. 급기야 한국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드 그 자체 무기도 효율성이 떨어뜨리게 한 이 비정상에 대해서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또 아유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들여다 본 적도 없으니까 네. 유감 표명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사드 얘기 끝나면 한미동맹 균열이 간다. 뭐 미국이 싸늘해져서 한미동 정상회담 파국을 맞는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는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맥락인데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부추길수록 예. 오히려 청구서 가격만 높아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사드 빨리 배치 못해서 우리가 그 전 정부 말기에 그렇게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무리수를 두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10억 불 돈 내라고 안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내라. 네, 예. 그렇죠. 아니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에 어디 10억 불 우리가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미국 대통령은 자기 할 말 다 해요. 네, 뭐 우리가 보기엔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도 다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검토하고자 하는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됩니까? 앞으로 뭐 머리 조아리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문이라도 써야 됩니까? 아니 이게 지금 그 한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하고 이 보수 언론들이 네. 이 동맹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이 무조건 잘못한 건 한국 정부고 미국 하는 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한반도 핵 문제, 평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매우 잘못된 자세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 못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까? 네. 제가 한심해서 못 보겠어요. 네, 저희가 시간이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좀 이런 자세로 임해달라 한마디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선명한 비전, 네. 당당한 자세, 설득력 있는 지혜 이런 것들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견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전략을 상대방한테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받지 말고 네. 우리의 입장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설득해라. 설득해다 안 되면 이견을 확인했다는 그 자체로도 성과로 일단 네. 인정하자. 네. 그러면서 서로 시간을 갖고 네. 전략적인 대화를 긴밀하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북핵 문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자. 이런 원칙에만 합의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부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사드를 찬성하는 애국자, 그리고 사드를 반대하는 애국자. 동맹은 철저한 이해관계가 그 본질입니다. 이 동맹을 종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상이 아닐 겁니다. 또 동맹을 종교화하는 사회가 있다면 이 역시 정상이 아닐 겁니다. 한반도 문제는 누군가에게는 단지 전략상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걸 두려워해서도 무작정 비난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의원이 맞을 정도예요. 완전히 긴장도 있었고 네. 돌발 변수도 있었고 또 우리 일행이 이제 워싱턴에서 수시로 대책회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매우 뜨거운 언론의 환영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환영이라기보다 새벽에 오셨는데 참 피곤한 질문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정인 특보의 그 기자 간담회 발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세 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네. 나름대로 좀 이해가 갔었는데 이렇게 발언이 논란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논란이 될 거라고 아주 예상을 못한 바는 아니지만 네. 마치 그 발언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하는 시한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도하는 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문정인 특보의 발언 적절한가 이런 정도는 네. 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그 문정인 특보 발언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발언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관망세에 있던 언론이 월요일자 조간부터 일제히 그렇다면 기존 접근법과 다른 무언가 새로운 접근법 또 적극적이고 좀 파격적인 네. 이러면서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갈증이 심해진 와중에 네. 미국 정부의 어떤 하나의 신선한 대안 제시라고도 볼 수 있고 선명한 비전 제시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발언은 개인 학자로서 발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를 설계한 책임자로서 네. 상당히 무게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발언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어떤 청와대, 예컨대 안보실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교관들 위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외교관들의 사고방식은 동tin하지 않게 양국 조용히. 관계를 원만히 이 메이크업을 잘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저는 그 외교는 화장술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날것의 발언이 나온 거에 대해 외교관들의 정세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고의 어떤 충돌이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런 외교를 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갈 때냐, 아니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여는 게 중요하냐. 저는 그 북한과 미국 간의 공방을 주고받던 주제예요. 예컨대 한미연합훈련 축소, 네. 전략자산 전개 축소 완화 이런 발언들도 이것도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부분 했던 얘기들의 반복입니다. 네. 북한 핵 동결을 중간 목표로 해서 2단계 북핵 접근법을 네, 하겠다. 네. 아니 이거 얼마든지 그동안 많이 나온 얘기고 또 북미 대화와 별개로 네. 남북 대화가 우선 추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네. 이것도 문특보가 얘기하니까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 다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언론이 월요일 날 조간부터 해서 이 워싱턴 현지 특파원이 아니라 서울의 데스크가 네. 일종의 마사지라고 하죠. 네, 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 판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팩트들을 편집을 다시 해버리니까 마치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언제입니까? 1922년이었습니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팀 스프리트 훈련 92년. 92년 네. 예, 92년에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한 2달 동안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한미 동맹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이렇게 아침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즉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을 때 네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네. 뭔가 주된 어떤 그 의제로 이 문제가 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엄중 뭐 경고하기로 경고했다, 했다. 이런 표현이 뭐 이게 나왔어요. 청와대 그 발표가 그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에 나오기까지 매우 네. 긴박하게 월요일 날 짧은 기간에 청와대 반응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중 경고 이게 사실은 경고는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뭐 약간 발언을 자제해달라, 수위를 조절해달라 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 경고했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굉장히 국내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을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요. 네. 예, 보수 언론을 의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사고가 충돌했다. 네. 지금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의 발언은 외교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네.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이 별로 없다. 이게 절박한 상황 아니냐. 네. 특히 미국도 굉장히 지금 상황을 급박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만 네.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가 다소간에 네. 엇박자를 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기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문정인 특보가 정확히 대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논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건 뭐 조언자로서 혹은 뭐 학자로서의 소신이라고 전제를 했지만 특보라는 모자를 쓰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논란 하나, 그러니까 어떤 위치, 그러니까 특보라는 위치에서 한 켠에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옵션을 갖고 있지만 이거 너무 미리 소위 말하는 카드를 드러낸 것은 아닌가. 이것을 조금 비공식적으로라도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할 얘기들을 저렇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개적으로 한 것이 어떤 방식상 시기상 맞았는가. 이 두 가지 논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어떤 그 트럼프 정부의 정말 큰 기술 하나 숨겨놓은 비책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건 아마 따로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개봉 박두입니까? 예, 개봉 박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과거에 이제 그 미 외교협회에서 네. 내놓은 작년에 내놨나요? 올해 총과 정확치는 않은데 대북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네네네. 보고서에 다 수록된 있었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